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이제 클래스 형태로 바꿔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좀 개념도 있고 좀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좀 많이 뒤쪽에서 사용할 때 좀 쓰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길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거는 먼저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함수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습니다. 함수만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프로그램 쪽에서 제가 이것만으로도 또 한참을 설명을 드려야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또 히스토리까지 또 이해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차식 언어에서 이 객체 지향 언어로 넘어왔는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돼서 지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프로그래밍을 잘하자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을 좀 이해하자, 베이직으로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에서는 이제 메서드라고, 클래스에서는 메서드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 이제 함수로 보통 우리가 계속 만들어 왔었죠.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일단 단순하게 먼저 생각하시면 첫 번째 클래스라는 거는 여러 개의 메서드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장 또 큰 특징은요. 이 클래스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차피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변수에다가 어떤 연산을 시켜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오래 하다 보니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프로그램을 해왔죠. 최초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해보니 변수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함수들이 동시에 변수를 막 쓰면 이게 프로그램 오류가 너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캡슐화라 그러는데 이걸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 안에서는 딱 그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는 특정한 함수들 몇 개만 이 변수를 건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개념이 사실은 기저에 있고 이 개념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이 동영상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는 함수는 def로 시작을 하지만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예약어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거 이름을 적어주고 이 위에다가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클래스를 처음에 만들게 되면 함수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함수가 뭐냐 하면 init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함수는 그냥 호출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는 바로 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깊이 있게 근데 어쨌든 이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특수한 함수 파이썬에서 특수한 함수들은 언더바 2개로 시작하고 끝에 언더바 2개로 끝납니다. 이름에. 그래서 ini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이 self라는 아규먼트가 반드시 앞쪽에 무조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 클래스는 그러니까 C로 치면 포인터고 일반적인 객체 입장에서는 레퍼런스라 그러는데 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걸 어쨌든 지금은 그냥 셀프라는 걸 무조건 써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변수를 하나 받고 싶은 변수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적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 셀프라고 하면 이 셀프라는 말 자체가 이 클래스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죠. 내가 어떤 함수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df, x 만약에 여기서도 아규먼트를 하나를 받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변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g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g라는 변수에 3을 집어넣고요. 그러면 리턴을 하는데 g라는 변수에다가 a라고 넘어온 요 파라미터 값을 곱해가지고 리턴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x에다가 예를 들어 뭐 2를 전달을 한번 해보면요. 그러면 2가 전달이 되면 2에다가 이 함수 안에만 있는 이 g라는 이 변수 있죠. 이 변수에 3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3을 곱해서 리턴 해주기 때문에 답이 6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지만 클래스에도 똑같이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g equal 5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른 메서드에서 사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이름 또한 언더바 init 언더바로 반드시 시작하는 이런 함수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규칙인 거고요. 내가 나름대로 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내가 함수 x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고, 이 x라는 함수도 클래스의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셀프를 먼저 시작점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수 a를 하나 받아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리턴을 하는데 변수 앞에서 했던 그 함수와 똑같이 g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g하고 곱하기 a라는 변수를 곱해서 그것을 리턴하는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인스턴스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얘는 아직까지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CLS 클래스, 이거는 이해가라서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C라고 할게요. C는 예를 들어 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요 C가 콜이라는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객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는 뭐 인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클래스가 어떤 집을 만드는 틀이라 그러면 그 틀 가지고 어떤 뭘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a equal 3이라고 하면 a라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3을 집어넣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라는 공간 안에 클래스 통째로 하나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레퍼런스로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참조로, 주소로, 메모리상에 있는 주소로 집어넣는데, 그래서 이걸 레퍼런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였고, 어쨌든, 예, 그렇게까지 또 가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c.x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수를 만들면 그냥 바로 x라는 함수를 바로 호출할 수 있지만, 클래스에서는 c라고 만들었는 곳 안에 들어있는 x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만약에 2를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g가 not defined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요 g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g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이 g는 이 함수 있죠. init이라는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 만약 이 g라는 놈을 이 클래스 전체에서 사용하게 하고 싶으면 그때 뭐를 사용하느냐면 셀프 점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즉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변수 g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야지만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클래스 안에는 지금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init 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에서도 이 g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또한 g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모릅니다. 프로그램이. 얘는 이렇게 g라고 하면 이 x라는 이 함수 안에 g라는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없잖아, 이 안에는. 이 g는 이 위쪽에서 만들어져 있고 self.g라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안에 g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self.g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10이 나오죠. 2 곱하기 5 해서. 네. 요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클래스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nit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 아규먼트를 집어넣고, 이거는 함수 때랑 똑같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end 연산을 집어넣어줘서, 그러면 여기 보면 얘가 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오퍼레이터라는 함수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거를 셀프, 이 클래스 안에 언더바 오퍼레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변수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함수에서 이 셀프적 오퍼레이터라는 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좀 차이는 여기 제가 언더바를 그냥 적은 게 아니고요. 요거는 하나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
제가 만약 아까 전처럼 C equal 콜이라고 해서 이 클래스를 하나 C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C라는 변수에다 콜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하나 만들었고요. 메서드까지, 그러니까 함수까지 포함된 자료 형태를 하나 만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C.G를 하게 되면 이렇게 5가 나옵니다. C 안에 들어있는 변수 G 값을 보자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주피터라서 가능한 거고요. 원래 프로그램에서는 print C.G 하면 이렇게 5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제가 만약 요거를 언더바를 적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류가 납니다. has no attribute G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G라는 attribute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더바를 적어버리면 숨기는 겁니다. 외부에서, 왜냐하면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클래스를 나오게 된 이유가 이 메서드, 그러니까 펑션하고 이 변수들을 어떤 특정한 메서드와 특정한 변수들을 묶어주고 다른 메서드에서 이 변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언더바를 적으면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그냥 접근하지 못하고 이 오퍼레이터 함수는 얘네들 이쪽에서 이 함수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또 그 파이썬의 특징인데요. 얘도 이게 레퍼런스라 그랬죠. 그래서 펑션도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참조입니다. 주소입니다. 주소. 실제로는 저게 어떤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메모상의 어떤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요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요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런 게 됩니다. A 하면 단순하게 한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return 헬로라는 글자를 그냥 던져요. 그러면 이 A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헬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얘를 이 펑션 자체를 변수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뭐 F라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고요. F라는 변수에다가 A를 집어넣어요. 실제로, 그리고 원래는 A를 호출해야 되는데요. F를 이렇게 호출해 볼게요. 그래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도 레퍼런스처럼 이용되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의 동작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수들을 여러 개를 만약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B, C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hello A, hello B, hello C를 던지게끔 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변수를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A 호출하고 그 다음에 뭐 B 호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얘를 루프를 돌린다든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알고리즘 만들 때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F라는 거를 만들고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배열은 이제 자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 파이썬의 일반적인 배열보다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numPy의 배열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 B, C라고 일반적으로는 배열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1, 2, 3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함수도 저 안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B, C를 하면 내부적으로는 A의 메모리상의 주소, B의 주소, C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F를 하나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B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배열에 이게 배열은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0번째, 1번째, 2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숫자를 집어넣었을 경우 내가 만약에 2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F2라고 하면 실제로 0, 1, 2이기 때문에 3이 나오죠. 얘가 나오는 겁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1로 선택을 하면 이 2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 배열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 대신에 이렇게 펑션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펑션에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펑션에 우리가 보기에는 펑션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1번을 하고, 그러면 F의 1번은 뭡니까? B라는 함수의 레퍼런스죠. 이 함수한테다가 아규먼트는 필요 없고 얘는 지금 그냥 실행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함수를 실행해 라고 하면 이렇게 hello B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얘가 0을 바꾸면 당연히 이제 A가 출력된다는 걸 아시겠죠? A가 출력이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걸 좀 쉽게 쓰려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보시면 이제 요 코드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콜이라는 클래스 안에 기본적으로 init이라는 게 일단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볼 거고, 이 안에는 AND 연산, OR 연산, exclusive OR 연산, do 연산, 이렇게 총 4개의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함수를 만들었고, 요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요 4개의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함수 안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죠? 변수 2개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1이 들어오면 변수 2개를 받았는데 일단 리턴 1을 한다. 근데 만약 이 2개의 변수가 같으면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넣어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뭐 f equal cell 이렇게 해서 cell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를 여기 f라는 곳 안에 하나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당연히 앞에서 했던 것처럼 f. 내가 만약에 AND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f. do AND 하고 변수 2개를 던져줘야겠죠. 지금 x1하고 x2가 던져줄 수 있으니까 1,1을 하면 1이 나오고, 그죠? 1, 1, 둘 다 똑같은 1이기 때문에 1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나오니까 이거 2개를 틀리게 해볼게요. 0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에 뭐 이거를 틀리기만 하면 되니까 3이라고 넣어도 어쨌든 답은 0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고, 그 중에 이 셀프, 이걸 볼게요. 이렇게 쓰기도 귀찮다는 거죠. 매번 할 때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루프를 돌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기법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의 기법들이 있는데, 이때 모든 연산을 할 때 그냥 내가 do만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do 한 다음에 데이터를 던져 넣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do한테 1,2를 던지면 1,1을 던지면 1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do한테 던지면 1이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여기 보면 do 펑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셀프의 underbar op, 즉 셀프의 underbar op에 이 펑션들을 배열에다가 쫙 집어넣어놨죠. 집어넣어놓고 여기 보면 셀프의 오퍼레이터의 valu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셀프의 오퍼레이터의 value, 즉 op and죠. and의 value 값은 얼마입니까? 요 위에서 아마 위쪽에서 앞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놈 타입으로 제가 and는 0, or는 1, exclusive or는 2라고 집어넣었죠. 이제 이놈을 왜 쓰는지 아마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랬기 때문에 and는 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여기에 디폴트 값으로 AND가 들어가져 있고, 그 AND의 인덱스 값이 0을 넣었기 때문에 이 do 펑션은 어떤 함수를 얘기하느냐 하면 do AND 함수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함수에다가 1이나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 처음에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클래스를 만들 때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디폴트로 이 클래스는 AND 연산을 하는 클래스가 되고요. 내가 만약 이거를 OR 연산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면 op.OR 연산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do해 1, 1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는 1, 0을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런데 디폴트 값인 그냥 op에 and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잠시 주석 처리해서 주석을 처리하면 얘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스트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동작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이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이 f를 그냥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이 f라고 하는 거는 주피터에서는 print f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쓰기 편하라고 주피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 툴이. 그래서 f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 이 함수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내용은 이거는 레퍼런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모리상에 주소를 보내줍니다. 주소를 알려줍니다.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이 어떤 클래스 가지고 이렇게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 안에 변수들이 막 있을 텐데 이 값들이 뭐가 있는지 막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때 요것들을 빨리 좀 출력해 보게 할 때 이렇게 파이썬 같은 경우 자바를 해보시면 toString, 그리고 뭐 지금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REPR인데 레퍼런스가 호출됐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레퍼런스로 호출됐을 때. 자바에서도 toString이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도 toString이 있긴 하나 그거랑 좀 레퍼런스가 좀 틀려요. 예, 그까지 지금 설명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주소가 호출이 되면, 즉 지금 이거 주소가 호출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리턴해라, 요런 걸 리턴해라는 거고, 요것도 뒤에 가서 많이 쓸 텐데요. 파이썬에서는 어떤 스트링을 출력할 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헬로 이렇게 하면 헬로란 글자가 출력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A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여기 스트링열 안에 저 A 값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프로그램에 여기 100을 적으면 헬로 100이 출력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안 되잖아요. 변수에다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변수를 매번 바꿀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출력이 알아서 변경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냐면 여기에 F에서 포메이션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형태를 집어넣겠다는 얘기고 여기에 브레스를 적습니다. 이렇게 브레스를 적고요. 여기에 A라고 변수를 직접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시키면 여기 두 개가 있네요. 네, 이렇게 브레스 안에 A라는 걸 출력을 시키면 지금은 A 안에 헬로 잠깐만요. A를 출력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헬로 100이 나오죠. A 아까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다시 그러면 100이 나왔고 그럼 헬로 100이 나왔고 내가 만약 이거를 200으로 바꾸고 출력을 시키면 200이 되겠죠.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스트링을 바꾸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연산부터 뭐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요 브레스 안쪽 영역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만약에 산술 연산식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그러면 2000이 나오죠. A 값에다가 넣어서 200 곱하기 10을 한 결과값을 헬로 뒤에다가 출력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요 방식을 사용을 했고 이렇게 하면 보시면 F 해서 여기에 스트링열을 이런 스트링열을 적고 그 뒤에 셀프 안에 들어있는 이 오퍼레이터 이 클래스에 지금 이 클래스에서 보시면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가 어떤 오퍼레이터용 클래스인지 궁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나서 만약 F equal 셀 해서 만들고 이 F를 그냥 출력을 해보면 이제 셀 오퍼레이터는 op end 즉 end가 들어가 있는 end용으로 만들어진 셀 클래스야 라고 요게 호출이 됩니다. 이 함수가. 그래서 REPR은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클래스 셀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end 연산용 셀을 하나를 만들어서 저기다 집어넣죠. 저 변수에다 집어넣고 걔한테 수행해라. 이 0을 집어넣어 줄 테니까 너 결과물 줘봐 라고 하면 0이 나오겠죠. 그리고 OR 연산을 넣고 1, 0을 넣으면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 위에서 만든 거를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번엔 클래스 한다고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좀 더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을 경우에는 좀 다른 영상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에서 다시 이제 퍼셉트론에 대해서 좀 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러닝도 하고 퍼셉트론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뒷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